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인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8일까지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파올로 루피니 교황청 홍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 하계동 본당 어린이 미사 참여자가 6개월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해 화제입니다. 아이들이 성당에 몰린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의 축제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8일까지 디지털 세상의 평화, 특별히 디지털 공간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We announce its opening. 전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축제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오늘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총회의 열기는 첫날부터 뜨거웠습니다. 모두 33개국에서 300여 명의 커뮤니케이터들이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점은 바로 발달한 디지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그니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경청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터들에게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I would also encourage you to consider the many communities in our world that remains excluded from the digital space, making digital inclusion a priority of your organization planning.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인격적 만남은 어려워진 팬데믹 시기. 총회 명예대회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가톨릭 언론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의 매력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톨릭 언론인을 비롯한 커뮤니케이터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고 동시에 유일하게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총회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총회의 여정은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활용해 평화와 복음화에 나아갈 길을 찾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IT 인프라와 기술력, 시장 발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환경을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복음화의 실천에 있어 디지털 미디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스터디데이즈 세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초연결 시대에 고립된 개인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션에서는 최초의 평신도 출신 교황청 홍보부 장관인 파올로 루피니 박사가 기조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루피니 박사는 우리 시대의 역설은 분열이라며 모두를 하나로 묶는 디지털 세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까지 펼쳐지는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향한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번 시그니스 세계총회엔 이목이 집중된 참석자가 있습니다. 교황청 홍보를 총괄하는 파올로 루피니 교황청 홍보부 장관인데요. 첫 평신도 출신 교황청 장관인 루피니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올로 루피니 교황청 홍보부 장관은 먼저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데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분당국인 한국에서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과 커뮤니케이터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을 통한 화합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평신도가 지니는 역할이 각별하다는 점도 이번 총회 개최의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I think that you know better than me, but sure how particular is the history of Catholic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and how important it was and it is the role of laity.
루피니 장관은 커뮤니케이션의 홍수 속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거짓 정보와 뉴스를 꼽았습니다. We all knew that news are everywhere. We don't suffer anymore the lack of news. Maybe we suffer the fake news. 그러면서 이번 총회 주제인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통해 기대하는 건 소통을 통한 더 나은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The magisterium of the church concerning communication is based on the seek of truth. And the seek of truth doesn't come from the top, comes from the bottom. I'm sorry. It comes from below. Oh, yes. So what the church is saying, anyone has to feel committed to seek the truth. 교황청 홍보부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 루피니 장관은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와도 소통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gni istituzione, così come anche ogni azienda, sa che la migliore comunicazione è la costruzione di una relazione profonda con l'altro. 파울로 루피니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평신도 출신 교황청 장관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1979년부터 이탈리아 여러 지역의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활동한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다수의 저널리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운영하는 TV 채널 TV2000 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올해로 4년째 교황청 홍보부 장관으로서 교황청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내일 오후 2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주교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 총회 주간 방송사인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본사를 방문해 특별 대담을 합니다. 저녁에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주최하는 만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성당에서 아이들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교구 하계동 본당엔 아이들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아이들이 성당에 몰린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주일 오후 4시 어린이 미사 시간. 한눈에 봐도 아이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미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60명가량. 복사, 해설, 독서, 성가와 반주까지 모두 아이들이 직접 합니다. 강론은 흥미진진한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를 맞히면 은총시장에서 사용할 은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성당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내일이 무슨 날인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예요. 자, 1번 주님 승천 대축일, 2번 예수부활 대축일, 3번 성모 승천 대축일 어느 걸까요? 평화의 인사를 나눈 후엔 신나는 율동과 함께 공동체송을 부르며 신앙을 다집니다. 주님, 주님, 공동체를 만들라. 주님을 공동체를 만들라. 기쁨이 불구름 바닷속으로. 미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사제에게 몰려듭니다. 맛있는 사탕을 고르려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하계동 본당.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사에 오는 아이는 19명에 불과했고 주일학교 교사는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부주임으로 부임한 이원석 신부는 직접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이름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 교구 청소년국에서 사목하며 청소년 상담학과 청소년 지도학을 공부한 경험을 10분 발휘했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얻으려면 제가 직접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좀 발로 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늘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우고 이제 자모회분들 이야기를 좀 기억여 듣고.
이 신부는 어린이 미사와 주일학교를 알리기 위해 주보와 포스터, 카톡과 SNS 개설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동원했습니다.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성당을 떠났던 아이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소문이죠, 엄마들의. 주일학교 교사 모집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부터 예전에 교사를 했던 청년들까지 돌아오면서 6개월 만에 8명이 채워졌습니다. 1호 교사인 교감 신무진 씨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금 늘어나면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당 분위기가 달라진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전에는 좀 성당 안이 좀 비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꽉 찬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죠. 애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자모회도 바빠졌습니다. 점차 이제 늘어가면서 40명, 50명, 이제 60명 정도까지 가니까 조금 이제 간식 준비하는 건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기쁩니다. 네. 어린이 미사와 주일학교 활성화는 본당에서도 큰 화제거리입니다. 요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미카엘 잘한다 뭐 이런 거죠. 올해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은 하계동 본당.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로 시끌벅적해질 전망입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장난치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좀 더 시끄러운 성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기다려지게 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얘들아 사랑해.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일간 해무군 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다큐 영화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적 르포 무비인 코코순이 김영교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 전시정보국 포로신문 보고서 49번. 미얀마에서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의 보고서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에는 부록으로 위안부들의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는 피해자는 단 한 명, 코코순이. 영화는 이를 단서로 실체를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역사 왜곡이 어떻게 발생했고 또 일본 극우 세력 등이 이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감춰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혹은 만들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연구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영화 완성본을 보고 나니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최대한 여백을 뒀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해서는 자료들이 대단히 좀 제한적이죠. 이런 조각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이석재 감독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는 앞서 2018년 보도된 지상파 다큐멘터리를 보강한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에 담긴 코코순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과 일본 구구단체들과 엮여서 역사 왜곡을 일삼는 한 유튜버의 인터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규정해 공분을 일으킨 미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추적합니다. 그런 만큼 위안부 문제를 소개하는 영상 교재료도 손색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보고 좀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는 엔딩곡을 맡아 긴 여운을 선사합니다. 영화 코코순이는 오는 25일 관객들과 만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